여러분, 중국에서 한식의 원조를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엔 이게 무슨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미국 셰프 엘리엇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퓨전 요리로 이름을 알리며 성공적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그는 최근 들어 자신이 추구하는 요리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식과 이탈리안 요리를 결합한 그의 대표 메뉴는 뉴욕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 요리가 정말 본질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러던 중 엘리엇은 중국의 유명 음식 축제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는 퓨전 요리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다른 나라의 요리 문화를 배우기 위해 이 초청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런데 축제에 도착한 첫날, 그는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축제장에서 가장 주목받던 부스는 중국 내 유명 셰프들이 선보인 퓨전 요리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식 불고기 덮밥이라는 이름의 메뉴였습니다. 불고기를 중국식으로 재해석했다고? 그는 흥미로움 반, 의문 반으로 다가가 그 음식을 맛보았는데 그 맛은 분명 불고기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뉴의 설명이었죠. 불고기는 중국 명나라 시절의 조리법을 바탕으로 발전한 음식입니다. 엘리엇은 그 문장을 2번이나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식을 알게 되고 이를 요리로 표현하며 느낀 한국 음식의 매력이 순식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요리를 만든 셰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불고기가 정말 중국 전통 음식에서 유래한 건가요? 중국 셰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불고기의 조리법은 사실 우리가 먼저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을 뿐이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엘리엇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어진 행사에서도 김치, 비빔밥, 심지어 떡볶이까지 중국식이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재해석된 메뉴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변형한 것이 아니라 원조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축제를 지켜보는 내내 엘리엇의 마음속엔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퓨전 요리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면 이건 내가 추구하던 요리와는 다르지 않을까? 그는 퓨전 요리를 사랑했고 다양한 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그 본질을 간과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요리가 아니라 욕심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엘리엇은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자신의 요리 철학을 되돌아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식과 다른 요리 문화를 결합하며 그는 한식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저 트렌드에 따라 흉내만 내며 얄팍한 조리법을 사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엘리엇은 결심합니다. 이제 한식을 제대로 배워야겠어. 한국으로 가야 해. 엘리엇은 고민 끝에 자신의 레스토랑을 잠시 닫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지만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식을 배우겠다는 열정 하나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엘리엇은 낯선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정돈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구석구석 풍기는 맛있는 냄새들은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처음 찾은 곳은 전통 한식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작은 요리 학교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기본부터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수업 날 엘리엇은 김치 담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료 하나하나를 만지며 강사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발효된 채소가 아니에요. 김치를 담그는 데는 정성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국 음식의 정신이죠. 재료의 맛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과정은 단순한 요리 이상의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자신이 지금까지 김치를 요리의 한 재료로만 여겼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는 학교 수업 외에도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한식을 몸소 느끼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비빔밥을 맛보며 그 지역에서 나는 다양한 재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과정에 감탄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밀면을 먹으며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한식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엇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우연히 아주머니가 파전을 굽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전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별거 없어요. 재료가 신선해야 하고 정성을 담아야 해요. 그래야 맛있죠. 그 말은 엘리엇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요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교나 이름이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정성이었습니다. 그는 한식이 가진 이러한 철학이 자신이 해왔던 퓨전 요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요리가 너무 겉모습만 따라간 것은 아닌지 반성했습니다. 며칠 후 엘리엇은 유명한 한식 셰프와의 만남을 주선받게 됩니다. 셰프는 그에게 한식의 현대적 해석과 전통의 조화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강된장을 활용한 고급 요리를 맛보는 자리에서 셰프는 엘리엇에게 말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위해서는 기본과 본질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죠. 제대로 배우고 나서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엇은 그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한식의 본질을 이해하며 퓨전 요리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이 정성과 철학을 내 요리에 담아내야 해. 그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엘리엇은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학교와 여행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요리학교의 강사와 한식 셰프에게 조언을 구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퓨전 요리로 한식의 본질을 존중하면서도 미국의 감각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불고기를 메인 재료로 삼고 미국 남부 스타일의 바비큐 소스와 한국 전통 고추장을 결합한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김치를 곁들여 신선한 맛의 대조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요리의 시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는 고추장의 강렬한 맛이 너무 두드러져서 바비큐 소스의 풍미가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강사와 함께 맛을 조정하며 각각의 재료가 조화를 이루도록 미묘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매번 맛을 보고 수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요리를 완성하자마자 요리학교의 동료들과 강사에게 시식을 부탁했습니다. 강사는 한 입 맛보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두 나라의 정체성이 모두 느껴지면서도 조화롭네요. 엘리엇은
자신감을 얻었지만 그는 이 요리가 한국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팝업 이벤트를 열어 이 요리를 직접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장소는 한옥을 개조한 작은 레스토랑이었고 그는 메뉴를 불고기와 고추장의 만남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을 찾은 손님들은 미국인이 만든 한식, 퓨전 요리에 대해 호기심과 약간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불고기에 미국식 소스를 추가하면 이건 더 이상 한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엘리엇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정성과 본질이 이 요리에 담겨 있습니다. 맛을 보고 판단해 주세요. 손님들은 한 입씩 요리를 맛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젊은 커플은 이 요리가 한국적인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나이 든 손님은 고추장 맛이 잘 살아있고 미국식 훈제향이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라며 감탄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팝업 이벤트는 엘리엇에게 한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퓨전 요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요리의 본질을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팝업 이벤트의 성공은 엘리엇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손님들이 그의 퓨전 요리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한식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요리에 녹여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엘리엇은 한국의 요리 평론가와 나눈 대화에서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론가는 팝업 이벤트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하나로 엘리엇의 요리를 깊이 분석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리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요리가 한식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고기와 고추장의 조합은 재미있었지만 그것이 전통적 한식의 스토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엘리엇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한국에서 직접 배우며 한식을 존중하고 본질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본질을 표현하는 데는 아직 미숙한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재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한식의 정체성을 담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더욱 깊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 담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엇은 한국의 시골 마을로 떠나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장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산골 마을에서 그는 수십 년간 간장을 발효해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오래된 장독대에서 뚜껑을 열어 간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간장은 우리 집안에서 세대를 이어온 전통이야. 간장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음식이지. 기다림과 정성이 없으면 진짜 맛을 낼 수 없어. 엘리엇은 간장을 한 스푼 맛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깊고 복합적인 맛이 입안에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간장 제조 과정을 배우며 음식에 담긴 시간과 기억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퓨전 요리를 하며 한 번도 이렇게 깊은 철학과 정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해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선한 해산물이 얼마나 요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배웠습니다.
해녀들은 자신이 잡아 올린 해산물로 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재료는 우리가 살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야. 그래서 요리할 때도 재료를 소중히 다뤄야 해. 엘리엇은 요리가 단순히 재료와 기술의 조합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어우러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녹여내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불고기를 단순히 훈제향과 고추장으로 꾸미는데 그치지 않고 전통 간장과 제주 바다에서 가져온 신선한 해산물을 더해 새로운 요리를 구상했습니다. 고기를 훈연할 때는 산골 마을에서 배운 방식으로 참나무를 사용하고 고추장 대신 발효 간장을 중심으로 깊은 맛을 더했습니다. 이 요리는 그의 이전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단순한 퓨전 요리를 넘어 한식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이 요리를 한식 셰프와 요리학교의 강사들에게 선보였고, 이번에는 그들도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한식의 본질을 이해했군요. 재료와 맛의 조화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요리에 잘 담아냈습니다. 엘리엇은 마음속 깊이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나라와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예술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요리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엘리엇은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요리 철학을 재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식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확신을 얻었지만 이제는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알리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퓨전 요리라는 개념 자체가 가진 선입견과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는 팝업 이벤트와 소규모 요리 교실을 열어 직접 배운 한식의 철학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요리를 단순히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한식을 제대로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엘리엇은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면서도 그 요리가 단순히 한국과 다른 문화의 결합이 아니라 각각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사람들에게 맛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요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왜 이런 맛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팝업 이벤트가 열리는 날, 엘리엇은 각 요리마다 작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요리의 간장은 제가 직접 한국 시골 마을에서 배운 방식으로 발효된 간장입니다. 여기에 미국 남부의 바비큐 스타일을 접목했지만 기본적인 맛의 중심은 한국의 전통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준비한 요리를 먹으며 그의 설명을 듣고 단순한 요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손님이 엘리엇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한국 요리가 가진 깊이를 알게 된 느낌이에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엘리엇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겁니다. 음식을 통해 한국과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제 요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엘리엇은 한국에서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목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요리란 단순히 문화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그는 자신만의 요리를 통해 세계 각지의 한식의 이야기를 전하며 퓨전 요리가 단순한 흥미를 넘어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엘리엇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는 한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며 진정한 퓨전 요리를 만들어가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요리를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돌아가 자신의 레스토랑을 재개장하면서 메뉴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메뉴판에는 단순히 퓨전 요리라는 이름 대신 각 요리의 뿌리와 이야기를 적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고기 바비큐는 이제 할머니의 장독대에서 영감을 받은 불고기라는 이름으로 간장의 발효 과정을 소개하며 재료의 기원과 맛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또 다른 요리인 고추장 리조또는 제주 바다의 선물과 만난 고추장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요리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는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엘리엇의 요리를 통해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한식이 가진 깊은 정서와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방문한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요리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엘리엇은 또한 자신이 배운 것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요리 강연과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셰프들에게 퓨전 요리가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을 넘어 각각의 문화에 담긴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재료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성입니다. 한식은 시간과 정성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저는 이 철학을 제 요리에 담고 싶습니다. 이후 엘리엇은 다양한 국제 요리 대회에 참가하며 자신의 요리를 선보였고 그가 만든 음식은 늘 한식의 정신과 미국 요리의 창의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요리는 단순히 두 나라의 맛을 혼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문화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경험을 창출했습니다. 몇 년 후 엘리엇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 한국 음식을 배우고 그곳에서 영감을 얻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를 기억하던 한국의 셰프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요리가 세계 각지에서 한식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엘리엇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식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요리도 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문 동안 요리 강연을 열고 한국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며 한국과 다른 나라의 셰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요리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의 이야기는 결국 요리가 가진 본질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그는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요리를 통해 두 문화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정성과 철학을 마음에 새기며
요리로 더 많은 다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식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